이번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법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의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게시된 성적인 내용이 담긴 글이나 영상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댓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 이용음란을 줄인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통매음이라고 알고 있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통매음은 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가해자는 범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통매음의 피해자라면 이번 영상에서 어떠한 경우에 통매음죄가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고소장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2살의 유모양은 게임 BJ로 활동하면서 평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였고 프로게이머 못지않은 게임 실력과 재미있는 입담으로 방송을 진행하여 구독자 수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임 방송 시청자가 많아질수록 채팅창에서는 유모양의 외모를 평가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도 함께 늘어났고 유모양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지만 시청자들이 떠나갈까봐 참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저녁 10시경 유모양은 평소와 같이 실시간 방송을 켜고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 중에 A라는 아이디를 가진 권모군은 자신이 유모양의 방송을 초기부터 즐겨보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유모양의 채널을 구독하였는데요. 이날 이후로 권모군은 유모양이 방송을 켜는 날마다 유모양의 방송에 찾아와 후원하며 선정적인 미션을 걸었고 그 밖에도 수위 높은 채팅을 남겨 유모양에게 불쾌함과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2월 3일 저녁 10시경 권모군은 갑자기 유모양의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서 오빠가 잘해줄 테니 사귀자. 심심하면 여기로 전화 안 하면서 번호를 남겼고 나 지금 모텔이야. 보고 싶으면 놀러와. 너는 의자 위보다 침대 위가 더 섹시해 라는 등의 음란한 내용을 담은 채팅글을 남겼는데요. 심지어 유모양의 시청자들은 이러한 권모군을 말리기보다 더 수위를 높이라고 지지하는 채팅들을 남기자 두려워진 유모양은 급하게 방송을 종료하고 방송을 쉬어가겠다며 휴방 공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권모군은 유모양의 영상에 다시 방송을 진행하라고 재촉하는 댓글을 남기고 유모양을 대상으로 한 선정적인 루머를 만들어 댓글을 남겼습니다. 화도 나고 무서워진 유모양은 권모군에게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권모군의 행동은 유모양의 경고에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유모양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본인의 생업인 방송도 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유모양은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동안의 권모군이 남긴 실시간 방송 채팅들과 댓글들을 캡처해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권모군이 유모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채팅글과 댓글을 남긴 행위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저지른 행위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는데요. 즉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글 등을 전달한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직접 공개한 이름과 연락처밖에 알지 못했는데요. 알지 못하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피고소인이 사용한 아이디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특정을 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인데요.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기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범죄 사실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를 확인하고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방송에서 알게 된 사이로 고소인은 게임 방송 BJ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채널 시청자라는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특정은 피고소인의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피고소인의 특정을 구하기 위한 항목인데요. 이번 사례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방송 채널에서 특정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소인의 특정을 돕기 위해 피고소인이 사용한 아이디와 피고소인이 직접 남긴 연락처를 기재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사례와 같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알고 있는 피고소인의 특정 정보를 모두 기재하여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고소인이 어떤 방법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인데요.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채널을 구독하며 고소인에게 접근한 사실, 피고소인이 채팅창을 통해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사실, 이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경고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사실. 그로 인하여 고소인이 고소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피고소인이 채팅창과 댓글을 이용해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행위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항목인데요. 대법원 판례와 함께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저지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인데요. 이번 사례처럼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는 대부분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을 첨부하여 피해 상황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다른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결로는 범죄 사실에서 작성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피고 소인의 범죄 행위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 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 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피고 소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낸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담긴 화면을 캡처해 제출한다면 피고 소인의 범죄 행위를 가장 잘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캡처할 때는 피고 소인의 아이디가 노출되게 캡처하고 전반적으로 이야기의 맥락을 알 수 있게끔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앞뒤 내용들도 함께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고 소인의 범죄 행위가 담긴 화면을 캡처하여 스크린샷을 첨부하였고 피고 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발생한 사실이 기재된 탄원서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다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는 각 항목을 보고 해당하는 사항에 표기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소인의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소인 주소지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고소장은 피고 소인의 행위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기 위한 서면으로 피고 소인의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고 소인이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사진, 동영상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작성해 보세요.